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읽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논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는 김에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게 한 번에 다 발표드리기엔 내용이 많아서 파트 1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서드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적으면 이제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적은 데이터를 되게 많은 데이터로 인위적으로 불려줘서 뉴럴 네트워크 학습이 충분히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능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이고 여기에서 적은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로 불려주는 이 테크닉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는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non-DL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딥러닝 훈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딥러닝을 사용할 때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산량도 이제 적게 필요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도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기반 방법이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생성해내고자 하는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논DL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넣은 그 데이터를 약간 상대적으로 좀 단순히 변형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 퀄리티 자체에 대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어, 논쟁에 있는 항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논DL 방법의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은 한 10개이고요. 요것도 이제 논-DL 방법의 전부는 아니고 이게 양이 많아서 한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지금 10개고요. 다음번 발표 때 이제 또 나머지 논문들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0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간략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그널 쉬프팅 그리고 앰플리파잉입니다. 이건 2017년에 처음 제안이 된 기법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시그널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10ms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해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어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법이고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원래 데이터랑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10ms만큼 당겨진 거, 그 다음에 10ms만큼 밀어진 거가 같이 그려져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뭔가 뿌연 것처럼 보이죠, 마치?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짧은 차이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랑 타임 시프트를 갖는 그런 데이터를 생성해낸 거고, 이 아래 건 뭐냐면, 이 저자들이 여기 중앙 지점에 대해서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이제 타임 슈팅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예시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슈팅뿐만 아니라 앰플리파잉, 그러니까 이 앰플리튜드를 조금 더 키워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줄여줌으로써 또 다른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보다 10%더 키운다던가 10% 줄인다던가 함으로써 이제 더 데이터를 이제 새로 추가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이 뭐 0.68 정도였는데 이거를 적용한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뭐 0.72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렉트로드 포지션 로테이션입니다. 이것도 2017년에 제안이 된 방법인데 얘는 좀 더 피지올로지컬하게 말이 되는 방법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피부의 대상으로도 세션 간의 일렉트로드가 캡이 조금 흔들린다던가 해서 일렉트로드 위치가 조금씩 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인 경우는 세팅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일렉트로드 위치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일렉트로드 위치가 좀 바뀐 경우에 이제 신호가 변할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고, 총 3개의 축으로 X, Y, Z 축으로 해서요. 머리를 기준으로 X, Y, Z 축으로 해서 각 축에 대해서 몇 도만큼 변할 때, 몇 도만큼 변할 때 어떤 데이터가 생성될, 어떤 데이터가 이제 발생을 할지, 측정이 될지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가 몇 도 정도, 아니, 일렉트로드가 위치가 몇 도 정도 바뀌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 바뀐 각도만큼 일렉트로드가 회전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X축은 이 변형되는 각도고요. Y축이 성능인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X축에 대한 결과거든요. X축이 지금 색깔로 이제 보시면 여기, 요건 Z인데 여기 있는 게 X입니다. 지금 요게 X인데 X축의 경우에는 각도를 바꿨을 때 오리지널 대비해서 이제 0도 바꿨을 때가 오리지널인데 이때 대비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는 보통 한 10도에서 한 25도 정도 사이, 이때 되게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3번, 4번을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2015년에 같은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리컨비네이션이라는 방법인데 각각 타임 도메인 리컨비네이션 그리고 STFT 리컨비네이션입니다. 그 둘이 컨셉이 굉장히 비슷한데, 타임 도메인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에서 여러 트라이얼이 있겠죠? 그래서 각 트라이얼을 시간축에 대해서 여러 개 세그멘트로 나눕니다. 여기서 A, B, C라는 세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 A, B, C를 같은 트라이얼에서의 A, B, C가 아니라 서로 다른 트라이얼에서의 A, B, C를 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섞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 다른 트라이얼을 새로 생성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트라이얼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더 잘게 나눌수록 더 많은 트라이얼을 생성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도메인 리컨비네이션이고, STF 리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요거를 타임 프리퀀시 맵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시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다시 리컨비네이션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얘를 인버스 시켜서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리면 요거를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랑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앞에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이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이 이제 베이스라인인데요. 원래 오리지널. 지금 멘탈 이메저리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비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했던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다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페이즈 서로게이트입니다. 이건 2018년에 제안된 방법이고, 이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먼저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시도를 앰플리튜드랑 그리고 페이즈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앰플리튜드 값은 그대로 냅두고 페이즈 값만 이제 순서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순서라기보다 이 페이즈 값을 그냥 랜더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앰플리튜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프리퀀시 성분들은 각각 유지가 되면서 페이즈만 이제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인버스 프리에 시켜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여기 위에 보고 계시는 그림인데, 검은색이 오리지널 그리고 빨간색이 서로게이트. 그래서 보시면 이 프리퀀시 성분들 자체는 유지가 되되 이 위치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능을 오리지널과 테스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얼마나 시켰을 때
얼마나 시켰을 때 이제 성능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0이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시키면 너무 과하게 시키면 이제 성능이 다시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파라미터를 찾게 되면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STFT 노이즈 에디션입니다. 2019년에 제안이 된 방법이고, 어, 얘는 논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예시 그림이 없어서 제가 요거는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건데, 똑같이 STFT를 사용을 해서 타임 프리퀀시 맵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랜덤하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은 동일하되 이제 사소하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걸로 이제 분류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보면 파란색이 지금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빨간색이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조금씩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오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타임 프리퀀시 맵에서 했냐라고 이제 하니까,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그런 노이즈를 바로 더해주게 되면 이게 신호 왜곡이 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STFT에 대해서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뿌려주고 그걸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타임 프리퀀시 맵으로 변형을 하고 거기에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면 이게 신호 왜곡하는 효과가 더 적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익스체인지입니다. 이거는 2021년에 제안이 된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뇌파 신호를 찍을 때 사실 밴드 패스 필터링이나 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적용해서 일정 프리퀀시 이하의 것들은 일정 프리퀀시 이상의 것들은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100Hz 이상의 신호는 다 이거 노이즈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Hz를 기준으로 100Hz 이상의 것은 노이즈, 그럼 100Hz 아래의 것은 시그널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 시그널과 노이즈를 여러 트라이얼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구 그냥 섞어줍니다. 그래서 각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번 트라이얼의 시그널과 2번 트라이얼의 노이즈를 섞으면 또 아예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 100Hz로 신호를 나눴을 때의 결과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로우 프리퀀시 성분, 그리고 빨간색이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입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결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타임 도메인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는 굉장히 이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노이즈처럼.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새로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 오리지널과 비교를 한 건데, 지금 파란색이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게 어그멘티드 된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크게 봤을 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제 꽤 리즈너블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분류를 진행을 해보니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EMD, 그러니까 Empirical Mod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불리는 시그널 디컴포지션 테크닉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진행하는 컴포넌트 믹싱 스트래티지인데요. 2021년에 제안이 된 방법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EMD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ICA처럼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로 그냥 시그널들을 나눠주는 시그널 디컴포지션입니다. 디컴포지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데이터를 이 중에 일부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 아무런 변형 없이,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요게 이제 트라이얼별로 데이터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디컴포지션을 시킵니다. EMD를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IMF라고 약자로 이제 부르는데 각 컴포넌트들을 그 IMF들을 이제 서로 다른 트라이얼들 간에 컴포넌트들을 합쳐줘서 새로운 트라이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트라이얼 2번에서의 뭐 1번 컴포넌트, 그 다음에 트라이얼 1번에서의 뭐 3번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쫙 갖고 온 다음에 요거를 합치면 이제 새로운 트라이얼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뭐 20트라이얼, 50트라이얼 이렇게 더 늘려가면서 진행을 해보면서 보니까 성능이 지금 빨간색이 오리지널이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조금씩 다르게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면 빨간색보다 대부분의 이제 경우들에서 빨간색보다 하나는 바 하나 정도는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성능 향상폭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더 좋게 잘 나오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이건 2020년에 이제 제안이 된 테크닉인데, 확실히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그러니까 연도가 더 갈수록 단순한 조작을 가하는 그런 기법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3월에 발표를 드렸던 논문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기본 가정이 오리지널 이 데이터를 이 클래스라면 일관적으로 이제 갖고 있을 어떤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 트라이얼별로,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각 트라이얼별로 그냥 달라지는 약간 노이즈에 근접하는 그런 좀 성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지니게 되는 이 성분은 그냥 트라이얼들을 다 평균한 그 성분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간주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 이 원래 신호에서 평균을 뺀 나머지가 스토캐스틱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냥 랜덤하게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스토캐스틱 컴포넌트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수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랜덤한 값을 가지는 노이즈 벡터를 가지고 계속 이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통 성분, 이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 공통 성분은 그냥 트라이얼 간의 평균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알고 있는 값이고,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는 우리가 랜덤 값을 가지고 계속 무한대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이제 합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무한대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생성하는 방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3월에 발표드렸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오리지널 대비 데이터를 마구마구 이렇게 늘려가면서 성능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성능이 이제 향상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퍼 시프트 방법입니다. 이거는 2022년에 처음 제안이 된 방법이고, 오늘 제가 발표드린 10개 방법들 중에서 제일 피지올로지컬하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방법인데, 얘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람마다 머리 모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 우리가 EEG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뉴런들이 피라미달 셀,
피라미드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그 셀 뭉치가 이제 대뇌 피질에 이제 직각하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그 전류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측정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뉴런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어떤 각도로 위치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 이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 우리가 다이폴을 추정을 해서 그 다이폴 위치도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 다이폴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새로운 피험자의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EEG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EEG 데이터를 가지고 스페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시그널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요거를 또 다이폴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럼 각각의 소스에 대한 다이폴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이폴의 위치를 이제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바꿔준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결국 어,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소스들로부터 이제 전파가 된 EEG 신호가 측정이 된 건데 이 다이폴들 위치를 1번, 2번, 3번에서 1', 2', 3' 이런 조금씩 변형된 위치로 만들어주면 아예 다른 소스에서 이제 전파가 시작돼서 측정되는 EEG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예 이제 새로운 사람의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의 피험자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시키고, 시켜서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해 보니까 파란색이 오리지널 데이터, 그 다음 빨간색이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을 때 이 데이터인데요. 각각의 피험자에 대해서 이제 다 결과를 보니까 이제 성능이 이제 많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10개의 논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고찰을 조금 해보자면, 많은 기법들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조금씩 이제 변형시키는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런, 어, 이런 방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신호를 좀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성능은 다 이제 오른다고 많이 보고를 하였지만, 논문을 좀 더 천천히 잘 살펴보았을 때에는 이게 과연 좀 의미 있는 데이터 형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드는 연구들이 이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어, 네, 항상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법 자체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잘 시키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기본 방향이 결국 최대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랑 이제 일관되는 동일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되 또 한편으로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내야 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원래 데이터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내야 더 분류가 잘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다양해야 또 더 로버스트하게 되니까. 근데 이런 목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데이터를 시그널 그리고 노이즈로 나누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가상의 세션 아니면 가상의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